여러분, 여기가 마지막 한강변 기회의 땅입니다. 여기가 한강변 마지막 투자처입니다. 한번 어딜까요? 한강변의 강남 쪽 한강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모두 이런 지역의 한강변은 대단히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고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인접해 붙어 있는데 한강변인데 아주 기회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가운데도 지금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 마포구, 강동구, 성동구 이런 지역들 풍선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강동구가 굉장히 상승률이 지금 높고요.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 또 뉴스도 보시게 되면은 이 강남 3구, 뭐 용산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규제에 묶이다 보니 그 외 지역으로 튀는데 그 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데가 강동구, 성동구 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시 유명한 지역이고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죠. 자, 강동구가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한강 라인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 입지라고 봅니다. 이 한강변 라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라인이 여기는 새로운 주거지들이 엄청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아지고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이런 어떤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호재들이 뭐 각 구별로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강동구의 호재만큼 이렇게 뭐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호재들까지 갖고 있어서 이 실질적으로 강남 3구 또 용산구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어떤 반대 효과를 제일 먼저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강변 입지 우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강동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일IC 아래쪽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업무단지가 들어선다는 거는, 일자리가 들어선다는 거는 일반 업무단지가 많은 곳, 뭐 예를 들면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주거타운이 많이 형성된 곳에서는 업무단지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업무단지가 아니고 일자리가 매머드급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금 강동산업단지 조성 예정이고요. 고덕동 위쪽이죠. 비즈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약 한 7만 평이 넘는 부지에 조성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지만 완료가 됐을 때는 약 3만 5천에서 4만 정도의 상주인구, 결국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이다. 지금 이케아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입점을 해서 오픈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대매모드급 우리가 호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JYP 신사옥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 한 3,000평 규모 정도 되는데요. 28층 높이로 아마 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이벤트적인 이런 어떤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된다.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은 대단한 호재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교통 호재를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8호선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 노선이 연장이 됐는데 이 8호선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잠실로 인해서, 송파로 인해서 내려갈 수 있는 송파권의 어떤 근접 역이 다 통과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갖고 있고요. 외곽으로 연장 노선으로 인해서 외곽 확장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구리라든가 별내, 남양주 이쪽으로 외곽으로 확장하는 이런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8호선은 확장이 됐고요. 9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지금 돼 있는 거를 4차 노선 확대죠. 결과적으로 해서 저 고덕 센터공원 쪽으로 연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황금라인이라고 해서 강남권, 여의도권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직통 운행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장 노선을 통해서 강동권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호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를 안고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강동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분류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소액 투자자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갖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동권은 일단 저는 이 5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동남권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쪽은 서북권으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서북권은 당연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서북권이고요. 동남권은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주거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 아래쪽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천주공 아파트 재건축 12,000세대가 입주한 곳입니다. 이쪽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는 상일동역 중변으로 해서 고덕지구죠. 고덕 시형아파트, 주공아파트서부터 모든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지금 1단지부터 주공 7단지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8, 9단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료된 단지만 지금 약 한 2만 세대 가까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한 단지 둔천주공아파트가 12,000가구가 또 입주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신규 아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 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지금 높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른쪽의 중심 지역은 또 우리가 명일동 지역을 볼 수 있겠죠. 명일동 지역에 지금 여기 뭐 한양이라든가 현대, 뭐 신동아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거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기존 단지들로 인해서 주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거 선호도가 높고요. 이쪽을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곳들은 재건축이 아닌 일단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한 40, 50% 정도, 또 이런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한 3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어도 10억에서 뭐 그 이상은 훨씬 더 넘어가는 이런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좀 고가 투자가 되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소액 투자,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좀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서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서북부권입니다. 서북부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호선 라인 북쪽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라인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천호동 지역과 암사동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천호동 지역은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천호동이라는 동네가 강동구의 관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변으로 뉴타운이 형성이 돼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정비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천호 뉴타운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천호 뉴타운이 있었지만 지금 해제가 되고 지금 1, 2, 3구역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호 1, 2, 3구역 제외하고 나머지 4, 5, 6, 7 천호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그 해제된 구역의 일부 지역들이 지금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곳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뭐 공공재개발이니 또 모아타운, 또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통구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뭐 구역 지정이라든가 조합 설립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천호권으로 왔을 때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암사권인데요. 암사권은 보시다시피 정비 사업을 이렇게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한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인데요.
입지를 보시면 한강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암사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에 역세권 지역으로도 진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개발에 지금 외곽에 지금 남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동권의 개발은 이 한강변 개발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마지막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암사권, 여기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고요. 굉장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가 많은 곳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이미 5호선 우측으로는요,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로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강동구는 여기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사역을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역세권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역세권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가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굉장한 이득이 돌아가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어떤 붐이 굉장히 붐업이 돼서 옆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정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이 개발과 더불어서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면 이 공원, 한강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게 광나루 한강공원입니다. 이 광나루 한강공원이 약 50만 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강변에 한강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 공원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공원에는 뭐 생태공원도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드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12km 정도 길이에 우리 50만 평의 공원을 갖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입지에 있는 암사권,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5호선, 강동구 전체에서 5호선을 기점으로 우측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지금 좋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가 형성된 이 지역을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면, 그 5호선 기점으로 한강변으로 위치하고 있는 천호, 암사 이런 쪽에 저층 노후 주거지를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지금 이쪽 지역에 정비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지고 있지만, 투자하는 목적은, 또 아니면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친절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세미나가 수요일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시게 되면 제가 직접 어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